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폴리우레탄 발포 기술,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포밍 테크놀로지 요겁니다. 근데 폴리우레탄이 폼 제품이 많으니까 셀 구조를 가진 폼 제품이 많으니까 요 포밍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고분자들은 셀룰라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런 그 한 부류가 있죠. 그래서 셀룰라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고유의 기술들이 있어요. 굉장히 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셀룰라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책을 검색을 해보면 음,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폴리우레탄도 그 셀룰라 플라스틱 중에 하나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플라스틱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의미는 다른데, 음, 그래도 포밍 테크놀로지가 그대로 적용돼서 발포 기술이 적용이 돼서 셀룰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구글 검색 결과물을 보면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쭉 하나 한 번씩 볼게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요거는 이제 그 발포 과정에서 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책입니다. 연질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잘 안 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이거는 이제 발포 공정이죠, 공정. 네, 공정. 그 다음에 이쪽은 스프레이인데 예, 폼 셀 구조를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린 거를 보여주고요. 여기는 이제 메모리 폼입니다. 메모리 폼.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만 쭉쭉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발포기의 스케매틱 그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폼이죠. 폼이고요. 쭉 폼들 나오고 이제 셀 구조, 셀 확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거. 이거 라인이고요. 발포기고요. 발포 믹싱기라고 제가 표현을 잘 하죠. 이것도 발포기입니다. 발포 믹싱기. 이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발포 폼 프로덕션 라인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종류의 그림, 그러니까 라인, 이거는 이제 이론, 티오리죠. 이론, 여기는 책,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정, 그 다음에 제품들, 제품, 여기는 셀 구조, 이것도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자면 제품, 공정, 이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룰라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포밍 테크놀로지는 이론이 있고, 이걸 적용한 공정이 있고, 그걸 적용해서 나온 결과물, 제품이 있다. 이 정도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검색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폴리우레탄 포밍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전체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 딱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 이 볼드체로 나와 있는 거 보면 포밍 테크놀로지 오브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명확히 제가 검색하려고 하는 그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5장에 그 내용이 있나 봐요. 5장의 포밍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밍 테크놀로지 뭐가 있나 봤더니 뚝 잘라졌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 책을 한번 이 책이 무슨 책인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에서 구글 도서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봐가지고 이제 목차에 들어가서 목차를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목차를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개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찾는 그 장은 5장이잖아요. 그래서 5장 가봤더니 이렇게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근데 시작은 그냥 폴리우레탄 기본부터 나와 있어요. 기본. 이 책이 폴리우레탄 연질폼이잖아요. 근데 연질폼인데 4장 전까지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5장에서 또 베이직
베이직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성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 공업적, 산업적 응용 분야들, 그 다음에 클로스셀 폼, 그 다음에 여기에 드디어 포밍 테크놀로지, 우리가 바라던 포밍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헉, 이게 뭡니까? 포밍 테크놀로지 발포 기술인데 원료가 나와요. 원료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물 해가지고 이게 뭐지? 우리 발포 기술 배우려고 지금 검색했는데 원료. 그래서 더 내려봤더니 포밍 프로세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원료니까 여기가 공정이겠구나. 그럼 우리가 포밍 테크놀로지 발포 기술이니까 프로세스라는 걸 보면 뭔가 그럴싸한 게 나왔겠거니 하고 딱 봤더니 이것도 뭐냐면 믹싱부터 해서 쭉 뉴클레이션, 익스펜션, 셀 오프닝, 젤레이션, 큐링, 이 주체가 내가 지금 사람이 포밍 테크놀로지, 포밍 프로세스를 배우고 싶은데 이 주체가 원료란 말입니다. 원료가 믹싱 되어서 뉴클레이션 되어서 익스펜션 되어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원료가 이렇게 되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밍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그게 내가 의도한 바가 다른 거죠. 의도한 바가 다릅니다. 이 쭉 봐도 마땅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쭉 그 밑으로 내려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포밍 폴리우레탄을 했더니 이제 그냥 폴리우레탄에 대한 내용이에요. 폴리올과 이소시아나이트가 반응한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쭉쭉 내려가서 보면 폼 앤 프로세스 여기 들어가 봤더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원료부터 얘기가 나와요. 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보는 게 맞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 폼은 폴리올하고 이소시아네이트가 이렇게 믹싱돼서 얻어진다. 이 쭉이에요. 그래서 쭉 내용을 봤더니 포밍 테크놀로지, 사람의 행위로서 믹싱이 일어나는 그 중간 전후 좌우의 어떤 사람의 행위로서 프로세스, 공정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쭉 내용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전부 폴리우레탄을 어떻게 만들고 뭐 폼이 어디에 쓰이고 그다음에 뭐 온도 이 정도요. 그 폴리우레탄이 어느 정도 온도에 쓰이는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내용이 해당하는 내용이 제가 원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이 마지막 이제 여기 보니까 발포기 회사의 포밍이라고 하는 폴리우레탄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봤더니 중간에 여기 이제 한 군데 들어가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 봤어요. 여기 폴리우레탄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기죠. 폴리우레탄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How it works. 딱 들어봤더니 뭔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이 있고 프로세스에서 이제 큰 제목만 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큰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폴리우레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해가지고 커스텀 옵션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이제 고객가 그 응용 분야를 파악하는 거죠. 개념이. 저는 이 자체의 원문을 다 봤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여기는 이제 믹싱 인그레디언트 여기에 이제 그 성분들이죠. 각 성분들을 섞는다. 자 지금 프로세스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부분은 응용 분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믹싱하고 그 다음에 몰드에 주입하는 거죠. 몰드에 주입한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오픈 캐스팅 몰드, 스핀 캐스팅, 인젝션 몰딩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로 성형을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좀 나오겠네 라고 했더니 별 얘기가 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터치 프로덕션 인스페이션 이제 품질 검사하고 패킹하고 이 전부예요.
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포밍 프로세스 또는 포밍 테크놀로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발포기에서의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도 봤더니 뭐 쭉 얘기가 나오고 폴리우레탄을 제조하는데 뭐 믹싱하고 이게 정량이죠. 정량에 대해서 마스터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넓은 범위의 포밍 테크놀로지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공정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제품이죠. 왼쪽에 나와 있는 것. 제가 첫 번째 그림에서 제품 공정 이론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보면은 이제 설비, 공정은 설비죠. 설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품, 설비, 근데 설비들에 대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회사는 포밍 테크놀로지를 여기에 적용한 기계장치들이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됐느냐? 이거는 없는 거죠. 자, 다시 우리 자료로 돌아갈게요. 자, 이게 봤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포밍 프로세서 또는 포밍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 여기 믹싱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 또는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믹싱 뒤에 나타나는 케미칼적인 또는 피지컬적인 물리화학적인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알면 재밌죠. 재밌고 도움이 되는데 이 전에 믹싱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믹싱까지가 사람의 행위고 이 뒤는 현상이죠. 나타나는 현상. 결과죠.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결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의 현상을 예측하고 행위하는데 그게 해석이 잘 될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결과에 대한 해석만 쭈루룩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의도하는 바가 다르죠. 자, 포밍 테크놀로지가 자료가 없으니까 포밍 프로세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포밍 프로세스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런 개념이에요. 포밍 프로세스는 폴리머가 셀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안정화되는 그거예요. 이제 요거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밍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이게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아니라 포밍이 되어가는 케미칼 또는 피지컬 프로세스인 거예요. 물리화학적 변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폴리머의 멜팅, 그 다음에 셀에 시드가 생성이 되고 셀이 만들어져서 안정화되어가지고 포밍 제품, 폼이 있는 셀룰라 제품이 만들어진 그 프로세스인 거예요. 이 전 단계, 멜팅 전 단계 프로세스는 없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봤고요. 앞전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폴리우레탄 포밍 테크놀로지라는 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과물은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의 행위 관점에서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저하고 그 생각 코드를 좀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이외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시오리,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그 자연현상은 자연일 때는 자연인데 프로세스, 우리가 생산 공정, 생산 기술 또는 성형 기술 이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냥 자연대로 되세요. 이거 무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럼 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생산 공정 기술로 치면은 아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뭔가 인위적 행위 그런 사람의 노력이 가해져서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 이것이 프로세싱이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원료의 취급, 그 다음에 원료에 대해서 원도, 압력, 세팅, 기계의 운전 매뉴얼, 기계의 운전 조건, 라인 스피드, 정량, 믹싱 효율, 이런 것들이죠. 이게 믹싱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포밍 프로세스에서 믹싱 5.5.1 전에 뭔가 해져져야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결과죠,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상의 관찰 관점에서의 기술인 거죠. 뉴클레이션, 셀 포메이션, 그로스, 익스펜션, 셀이에요. 이건 셀 그로스, 셀 익스펜션. 그러니까 핵화가 일어나고 셀이 시드가 돼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확장해서 셀이 오픈될지 말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숙성이 일어나서 이때 이제 점도가 변화하고 상이 변화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이론과 현상 그리고 결과 이거는 일종의 이 앞전 행위 이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여기가 전부가 아닌 거죠. 여기가 90이면 이건 10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앞전 셀 포메이션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잘 된다라는 걸 어디에 넣어야 원료의 취급 온도 세팅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사람의 행위로서의 기술과 결과로서의 현상에 대한 기술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론과 경험이 합치가 되면 아주 좋은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거고 그게 글, 그림, 영상으로 표현이 돼서 그 회사의 고유의 기술로 내재화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기술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람의 행위 관점과 현상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중요한 것이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렇게 딱 칼로 자를 수는 없어요. 연계입니다. 상호작용, 상호연계성.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쪽에 치우치거나 이쪽에 치우치거나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네. 그래서 그 치우친 걸 교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치우치는 게 좋진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의 강의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 기술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폴리우레탄 포밍 테크놀로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